까치밥처럼 남겨둔 발걸음. 기억은 마음에 남고 발걸음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걷기와 마음이 얽힌 순자 할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된 골목길. 성남시 단대동의 이른 아침.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시장 가는 길을 선택했다. 평소 같으면 아파트 상가의 마트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그 옛날 자주 걷던 골목길이 그리웠다. 발걸음이 멈칫멈칫했다. 예전에는 이 길을 매일 걸었는데 요즘엔 마트가 더 편해서 자주 오지 않게 되었다. 길이 낯설진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과 실제로 걷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아이고 다리야. 몇 걸음 걷자마자 무릎이 욱신거렸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로가 몰려왔다. 예전 같으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대로 멈추지 않았다. 지난주 딸이 남겨준 건강 루틴 종이가 떠올랐다. 벽에 붙여둔 그 종이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매일 10분 천천히라도 걷기. 그깟 10분이 뭐라고.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뭔가 지켜야 할 약속처럼 느껴졌다. 딸이 정성스럽게 찾아준 정보였고 지난 한 달 동안 이름 외우기와 햇빛, 쬐기를 꾸준히 해온 할머니에게는 이제 하나의 의무감 같은 것이 생겨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걸었다. 오래된 기억 속 풍경. 그 길에는 아직도 익숙한 풍경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는 담벼락 매일 아침. 문 앞을 쓸던 이웃 아주머니의 베란다, 손때 묻은 골목 모퉁이의 전봇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감나무였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나뭇가지 끝에는 아직 까치밥 하나가 달려 있었다. 까치들도 먹지 않고 남겨둔 마지막 감. 이상하게 반가운 풍경이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 영순이가 생각났다. 젊은 시절 함께 이 길을 걷던 친구. 감이 익는 계절이 되면 까르르 웃으며 야, 우리 이 감 다 따서 도망가면 어쩌냐 하고 장난치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영순이는 순자보다 2살 많았지만 항상 더 활기찼다. 시장에 갈 때도 동네 모임에 갈 때도 항상 앞장서서 걸었다. 걸음도 빨랐고 목소리도 컸고 웃음소리도 시원했다. 에휴, 걔는 요양병원 갔다더라. 그 건강하던 애가. 작년 겨울 영순이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밝고 건강하던 친구가 이제는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다. 순자 할머니는 무심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까치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한 발을 내딛었다. 걷자. 걷는 것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영순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지만 자신은 아직 걸을 수 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더라도 아직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다. 작은 성취의 기쁨. 그날 오후 딸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순자 할머니는 땀이 살짝 밴 손수건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 오늘 감나무 있는 골목까지 걸었어. 별거 아니지? 겸손한 말투였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명한 뿌듯함이 배어 있었다. 딸은 진심으로 놀라며 박수를 쳤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매일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게. 그래? 나는 그냥 걸은 건데. 하루하루 걷는 게 쌓이면 뇌혈류도 좋아지고 인지력도 올라간대. 치매 예방에도 정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순자 할머니는 뇌혈류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면 분명 좋은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더 뿌듯해졌다. 엄마가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특해요. 처음엔 걱정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건강하실 것 같아. 딸의 칭찬에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만 늘어났는데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 칭찬받는다는 것이 새로웠다. 걸음수의 마법. 그날 밤 평소처럼 TV를 보던 할머니의 눈에 건강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하루 만보 걷기의 기적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다. 만보.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다. 오늘 골목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는데 만보라니. 만보는 무리고 한 천보만이라도 하자. 할머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 TV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복을 입고 빠르게 걷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1000보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걸음수를 어떻게 세느냐는 것이었다. 걸으면서 하나하나 세기에는 너무 번거로웠다. 그때 TV에서 나온 설명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에 걸음수 앱이 있다는 것. 다음날 딸에게 전화했다. 야, 걸음수 재는 앱이 있다더라. 그게 뭐야? 어머, 엄마가 그런 것까지 관심 있으세요? 정말 대단해요. 딸은 기뻐하며 자세히 설명해줬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복잡했다. 앱을 다운받는 것부터 설정하는 것까지 모든 게 어려웠다. 에이, 이런 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포기하려던 찰나 딸이 주말에 직접 와서 설치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다. 엄마, 이거 보세요. 여기에 숫자가 나와요. 이게 오늘 걸은 걸음수예요. 오, 신기하네. 이렇게 저절로 세어지는 거야? 네,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만 하면 돼요. 엄마가 걸을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요.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일상에 새로운 재미가 생겼다. 걸음수 확인하기. 새로운 루틴의 탄생.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건강 루틴에는 걸음수 확인이 추가되었다. 아침에 햇빛을 쬐고 이름을 하나 외우고 그리고 걷기. 마지막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확인해서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체크했다. 오늘은 873보. 에이, 조금만 더 걷자. 목표는 1000보였지만 처음에는 그 숫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873보면 127보만 더 걸으면 됐다. 집 앞을 몇 바퀴 돌거나 아파트 계단을 한 번 더 오르내리면 충분했다. 984보. 거의 다 왔네. 조금만 더. 1000보를 넘기는 순간의 기쁨은 예상보다 컸다. 숫자 자체는 작았지만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이 있었다. 할머니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졌다. 시장에 갈 때도 일부러 먼 길을 돌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지름길 대신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처음에는 걸음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걷다 보면 옛 기억들이 떠오르고 몸이 조금씩 가뿐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무릎은 여전히 뻐근했지만 마음은 확실히 덜 외로웠다. 함께 걷는 기쁨.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동네 작은 공원에서 걷기를 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인데 공기가 맑고 햇살이 좋아서였다. 천천히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동년배로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할머니와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이였다. 어머, 나 잘 못 알아봤네. 요즘 걷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건강 때문에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저기 꽃 예쁘네요. 뭔 꽃인지 아세요? 글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색깔이 참 곱네요. 이름 모를 꽃을 보며 웃고 요즘 뉴스 얘기도 하고 손자 얘기도 나누게 됐다. 걷기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도 움직이는 거라는 걸 순자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다.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올까 해요.
괜찮으시면 같이 걸어요. 좋아요.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네요. 걷기의 새로운 의미.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의 걷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 된 것이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공원에서 만나는 김 여사와의 약속이 생겼다. 둘은 함께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 얘기, 자식들 얘기, 건강 얘기, 동네 소식. 혼자 걸을 때는 지루했던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오늘은 1200보나 걸었네요. 정말요? 저도 1150보 나왔어요. 같이 걸으니까 더 많이 걷게 되네요. 서로의 걸음수를 비교하고 격려하는 것도 새로운 재미였다. 경쟁이라기보다는 동반자 의식 같은 것이었다. 김 여사도 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하지만 함께 걸으면서 그런 걱정들을 나누다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딸이 매일 이름 하나씩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서로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형성됐다.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누적되는 변화. 한 달이 지나자 순자 할머니의 생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체력의 향상이었다.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걷고 나면 무릎이 더 아팠는데 지속적으로 걷다 보니 오히려 관절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다. 물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걸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걸음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처음 목표였던 1000보는 이제 쉽게 달성할 수 있었고 요즘에는 2000보 가까이 걷는 날도 있었다. 오늘은 1847보, 거의 2000보네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됐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걸었다는 성취감,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이 걷기를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다. 걷기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생겼고 김 여사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도 확장됐다. 무엇보다 스스로 뭔가를 해낸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까치밥이 주는 메시지.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다시 그 감나무 골목을 지나게 됐다. 한 달 전 처음 걷기를 시작했던 그 길이었다. 나뭇가지를 올려다보니 그때 봤던 까치밥은 더 이상 없었다. 아마 바람에 떨어지거나 다른 새가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까치밥은 사라졌지만 자신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봄의 기운이 가득했다. 까치밥은 떨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걷고 있네. 까치밥처럼 남겨둔 것들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혹은 자연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발걸음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순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지만 자신이 대신 걷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날 저녁 달력 한 귀퉁이에 평소처럼 적었다. 나는 오늘 까치밥 지나 골목 끝까지 걸었다. 걸음은 짧았지만 마음은 한참 멀리까지 다녀온 날이었다. 걷기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다. 오늘의 걷기 건강 습관. 순자 할머니가 한 달 동안 실천한 걷기 건강 습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기.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시간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다. 2. 핸드폰 걸음수 확인하며 성취감 쌓기.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된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걸었다는 성취감이 중요하다. 3. 계단 이용하기. 시장이나 병원은 일부러 돌아가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한다. 4.
누군가와 함께 걸으며 대화 나누기.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사회적 관계도 형성된다. 서로 격려하며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순자 할머니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개선된 것이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도 순자 할머니처럼 까치밥 아래 작은 발걸음을 남겨보세요. 건강100세 TV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두 번째 이야기는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까치밥처럼 작고 소중한 것들을 남기며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